이제 표현들의 세계 중에서 126조 권한로운 표현들이 줄여서 이제 올권들이가 실무에서 가장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이 돼요. 분쟁이 이제 가장 많고 소송도 이제 가장 많이 붙고, 그래서 시험에서도 90% 이상 압도적으로 출제된 것이 권한로운 표현들이고, 따라서 125조 표현들이는 판례 한 개만 짚고 넘어가자면 나머지는 집에 가서 있고, 개념은 다 가르쳐 줬고, 우측에 넘어가서 성립요건에서 대리권 수여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될자에게 표시 통지해 주면 되는데, 동그라미 니은번에 그 표시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디귿번에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디귿번 판례가 밑에 판례 중에서 그 2번에 호텔에 관한 판례고, 요거하고 근데 요거를 이제 변형시킨 판례가 1번인데, 그 판례 하나씩만 시험에서 물어보니까 그것만 좀 신경 써두는 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125조 표현들 아까 개념은 가르쳐 줬고, 요게 이제 성립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리인, 대리권이라고 하는 말이나 문자가 사용이 되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 갑이 이제 호텔인데, 이 을이 갑이 호텔이고, 나는 갑호텔의 영업소다 또는 연락소다, 총 대리자입니다.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이러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하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하고 호텔 시설 이용 우대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했다는, 회비를 받고서 이렇게. 나머지 스토리는 이제 뻔한 거예요. 얘는 책임 안 지고 톡겠고, 따라서 회원들은 이제 호텔 앞에 가서 데모했고 니네들이 책임지라고.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을에게 대리인이다 또는 뭐 대리권이다 이런 말이나 문자는 한 번도 사용된 바가 없고,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을 사용했는 거. 나는 갑호텔의 영업소다, 연락소다, 총 대리자면 이렇게 대리권을 추단시킬 만한 상호나 명칭만을 사용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 경우에 125조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호텔이 책임지라 이야기인데, 왜 그러느냐? 지금 이 경우는 얘가 지금 대리권을 추단시키면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서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을 알고서 묵인을 했다 그 말이야. 이 묵인했다는 것은 구체로 뭘 의미하냐 그러면, 대리권을 수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의 표시 내지 통지해주는 방법은 직접 표시하는 것도 상관이 없지만 이 대리를 통해서 표시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가 대리권을 추단시키거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해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묵인했다는 것은 요 을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게 우리 호텔이 얘한테 대리권을 수했다 하는 사실을 통지해 준 거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따라서 이 경우도 125조 표현대로 성립되니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요런 이야기고, 이거를 약간 변형시킨 그 1번 판례인데 요즘에 그 1번 판례처럼 많이 물어보고, 그럼 이 경우는 갑과 을 사이에 무슨 유효한 법률관계가 존재하는가? 지금 대리권을 추단시키는 상호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갑과 을 사이에는 유효한 법률관계가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125조 표현대로 성립되니까 125조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대로 성립되기 위해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에,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니지만 자칭 대리인 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다는 것. 이것만 있으면 돼요. 내가 얘한테 이러한 대리권을 수했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들자에게 표시 통지해주기만 하면 125조 표현대로 성립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 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 존재할 필요는 없다. 그 이야기니까 1번하고 2번 판례 이거를 번갈아가면서 말 바꿔면서 물어보니까 이해 잘하고, 그 다음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조심할 것이, 이어 나오게 될 126조하고 129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법정대리 불문하고 똑같이 적용되는데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 안에서만 적용이 된다는 거. 왜냐? 대리권 수요표시한 표현대리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임의대리 경우는 있을 수가 있지 법정대리 경우는
대리권 수역에 쓸 수가 없으니까 125조 표현대리는 임의대리인을 쓰면 적는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로만 표현대리 요게 이제 압도적으로 90%랑 출제되는데,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권한로만 표현대리 그랬으니까 이 대리인에게는 일단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져 있고,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인이라고 대표적으로 그 책에도 얘기 드는 것처럼 가별에게 담보 설정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다. 내 토지 담보로 제공하고 3천만 원 빌려달라 대리권 줬는데 얘가 아예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 처분을 해버렸다 그 말이야. 그러면 얘는 분명히 가부 대리인이지만 가부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은 없으니까 요거는 여전히 무권대리다 말이야. 그러면 상대방은 이 매매대서는 본에게 책임 물어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라고 말이야. 이 상대방 눈으로 볼 때는 요 을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얘한테 나타나 보인다 말이야. 얘 눈으로 볼 때는 왜 그러느냐. 지금 을은 분명히 가부 대리인이요 담보 설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얘가 생각할 때는 요 을에게는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도 있겠지 이렇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얘 눈으로 볼 때는 이에 관한 대리권도 얘한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인다. 그래서 이것도 표현될 일종이고, 명칭이 권한로만 표현될 이렇게 붙여놓은 것은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 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지금 원인 제공한 측면이 본에게 있다는 거. 왜 그러느냐. 이렇게 믿을 수도 없는 애한테 말라고 이런 기본적인 대리권을 주냐고 막. 그러니까 얘가 니를 배신해서 이런 행위를 했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당신이 이 행위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져라. 이런 스토리고, 이게 권한로만 표현되고, 이 권한로만 표현된 성립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주어져 있을 것.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리인에게 전혀 기본 대리권자 주어져 있지 않은 경우는 권한로만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딱 전제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판례와 관련해서 우측에 보면 1번 판례하고 그 다음에 그 3번 판례하고 요 두 개가 중요한데, 먼저 그 시험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판례는 그 3번 판례예요. 이 판례를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대리인에게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지 126조가 성립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3번 판례가 요즘에 하도 물어보는데, 판례가 지금 내용이 이렇게 되는데 요 우리 임의 대리인으로 되어 있어요. 임의 대리인으로. 근데 임의 대리인이 병을 사자로 선임을 했고, 저번 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민법에는 사자에 관해서 규정이 안 됐는데 판례가 사자라고 하는 제도를 인정을 하고 있다고. 여기가 사자로 선임을 했다 이렇게. 또는 이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 이런 사례인데, 원래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 등이 있어야 되는데 승낙이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상대방하고 권한 외의 법률을 했을 때 이것도 126조 권한로만 표현돼 성립되는가 이걸 묻는 판례인데, 이게 권한로만 표현돼 성립되면 이 병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그렇게. 그런데 사자는 해당 쪽 대리인이 아니니까 대리권이 있을 수가 없고, 문제는 복대리인데 이게 지금 임의 대리인이라고 말이야. 근데 본인의 승낙이 없이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기 때문에 이 복대리인 선임행위, 복임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돼요. 따라서 얘한테는 애시당초 대리권이 있을 턱이 없다 그 말. 그러면 당연히 이 병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게 권한로만 표현되라 성립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질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되고, 만약에 판례 결론이 이렇게 나면 시험에 낼 일 없을 거란 말이야. 원칙 그대로 결론이 났으니까. 근데 그 반대니까 이제 시험에 쏟아 나온다는 건데, 한눈에 봐도 지금 병에게는 기본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례 마지막 글로 있었다시피 기본 대리권의 흥결 문제는 발생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따라 기본 대리권 얘한테 있고, 따라서 이것도 126조 표현대로 성립되고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진다. 우리 상식과 반대로 결론이 나있기 때문에 시험에 쏟아져 나온다 이야기인데, 먼저 사자와 관련해서는 이 판례의 결론에 대해서 학자들이 별로 비판을 안 해요. 왜냐? 사자나 해상 쪽도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의료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요 대리인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표현돼 성립한다. 이렇게 논리장기하면 된다는 거. 판례 입장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복대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 이 복대는 사자하고 다르다고 말이야. 대리인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미 대리인인데 본인의 승낙이 없이 복대인을 선임을 했으면 이 복대인 선임행위는 무효이기 때문에 이 복대인한테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전혀 없다고 말이야. 근데 왜 이게 권한로만 표현되라 성립되는가? 이에 대해서 학자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물론 판례는 이 사자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경우도 백임조 성립을 인정해야 된다고 판례는 이야기하지만, 사자하고 복대리는 전혀 성질이 다른 거기 때문에 동일한 선상에서 이걸 놓고 볼 수는 없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이 복대리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해하기 어렵다 해서 이 판례를 비판하고, 비판한 만큼 시험에 쏟아나올까 정리하지 않을까. 그 다음 그 1번 판례도 최근에 지금 곧잘 또 1번 판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앞줄이 원칙이라고 말이야. 이 권한로만 표현들어 성립되려면 얘한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기본 대리권은 현재 가지고 있는 대리권이어야 된다 그 말이야. 현재 가지고 있는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어섰을 때 120니까 성립이 되고, 얘가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로만 표현되는 성립할 수 없다는 거. 이 기본 대리권이 되려면 과거 대리권이 아니라 현재 가지고 있는 대리권이 된다. 그런데 뒷구절에 쓰이는 것처럼 우리 판례가 예를 인정하고 있어. 바로 뒤에 나오지만 129조 표현대리도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판례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데, 129조 대리권 소멸로 표현되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을이 과거에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과거에는 갑의 대리인이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갑대리인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예컨대 매각을 했는데, 대리인을 당시에는 이자 대리권이 이미 소멸하고 없어져 버린 경우, 그러면 이미 대리권을 소멸한 뒤에 대리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권대리고, 따라 상대방이 얘한테 책임 물어서는 안 되는데, 얘 눈으로 볼 때는 얘한테 또 외관상 대리권이 좀 나타나 보인다는. 왜냐? 과거에 옛날에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대리인이었으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자는 지금도 이자의 대리인이겠지, 이렇게 신뢰를 한다는 거. 따라서 얘 눈으로 볼 때는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본다 해서 표현대리 일종이고, 명칭이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이렇게 명칭이 붙어있는 이유는 설명 안 해도 알아들을 것이고, 그러면 이 경우는 왜 이 행위에 대해서 무권대리지만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가? 이자 대리권을 소멸이 되면 얘가 더 이상 대리인을 하지 못하도록 사후 방비책을 세워야 되는데, 네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예간상 대리권이 나타나보도록 한 데서 원인제공 측면이 있다. 그러니 책임져라. 요게 129조 대리권 소멸로 표현돼요.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하나가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129조 표현들이 성립이 되려면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이루어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이제 얘가 얘한테 담보 설정을 한 대리권을 줬다. 내 토지 위에 저당권 설정하고 3천만 원 빌려주라. 담보 설정을 한 대리권을 주었다. 근데 이 대리권이 소멸이 됐다 그 말이요. 그러면 얘가 이제 갑대를 내려고 한 다음에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하면 129조 성립이 되는데,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아예 매각을 했다 그 말이야. 이리 되면 129조가 아니라 몇 조로 넘어가느냐? 지금 우리가 공부하자는 126조 권한을 넘어 표현대로 넘어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경우는 얘한테는 현재 대리권은 없어요. 소멸한 대리권은 있지. 바꿔 말하면 대리권 있는 것처럼 나타나만 보인다 그래서 이런 거를 표현 대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표현 대리권하고 현재 대리권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표현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을 넘어 표현대로 성립되는가? 성립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지금 여기 1번하고 연결이 되는 거라고 말해요. 따라서 다시 120번 돌아와서 권한을 넘어 표현대로 성립되려면 현재의 대리권을 가지고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를 했어야 되고, 소멸한 대리권, 과거 대리권은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소멸한 대리권을 토대로 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는 126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이해가 있다면 그게 그 뒷구절이야. 요 우측에 방금 이야기 준 거. 판례 뒷구절 담안해가지고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이 소멸돼서 민법 129조 표현들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들이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 있을 때는 이렇게 과거에 소멸한 대리권이 담보성한 대리권인데 이게 소멸이 됐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아예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매매를 했다. 그럼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129조가 아니라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이 된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원칙은 현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해서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이 되나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되는 범위 내에서는 소멸한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행위 한 경우에 126조가 위주로 성립될 수 있다. 근데 요게 이제 옛날엔 시험에 안 물어보다 최근 10년 이내에 그 일본 판례도 갑자기 지금 자주 물어보니까 신경 쓰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건으로는 이 기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서 대리행위를 해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일단은 요거예요. 먼저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월권행위 종류가 동종이어야 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 동종이든 이종이든 묻지 않는데 판례로서 지겹도록 묻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갑이 을에게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했다.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의 권리죠. 근데 얘가 갑대를 의뢰해가지고 사법상의 법률행위 판례 보면은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얘가 들어졌는데 등기 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주었더니 얘가 권한을 넘어서서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했다.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그러면 기본 대리권은 공법상의 권리, 월권행위는 사법상의 계약 법률행위, 기본 대리권의 종류하고 월권행위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 이런 경우도 권한은 넘어섰으니까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는가 요 이야기인데 기본 대리권의 종류와 월권행위 종류가 동종이든 이종이든 상관이 없으니까 120조 성립한다. 하도 모름과 정령도 반드시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기억번 요걸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기억번에 쓰는 판례가 아까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서명대리하고 비스무리한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여기 기억번의 판례도 요거하고 비스무리해. 원래 가장 전형적인 현명의 방법은 갑대리 의뢰하고 계약서에 대리인 인정을 나르는 방법이에요. 근데 아까 앞에서 87페이지에서 서명대리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얘가 저 대리인을 요거는 빼버리고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를 서명대리 그러는데 이런 것도 이제 유효한 대리인으로 본다. 이게 학설 판례예요. 근데 이거하고 지금 여기 101페이지 기업번의 판례가 거의 비스무리하단 말이에요.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대리행위 표시를 하지 않냐고 단지 본인의 성명을 모용한다 그 말은 본인의 성명을 사칭한다는 소리야. 자기가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해서 본인 명의로 직접 법률을 했다. 그러니까 서명대라고 거의 비스무리하단 말이야. 자기가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했고, 그런데 요 경우는 뭐가 저 서명대라고 차이가 있냐 그러면 아까 앞에 87페이지 서명대라고 하는 거 본인 명의로 법률을 하는 경우 요거는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케이스예요. 아까 87페이지에 동그라미 제일 밑에서 1번 요게 서명대리라고 한다고 말이야. 대리인이 반드시 대리인이라는 걸 표시할 필요 없고 본인 명의로 달수했다. 갑대리인을 위해서 대리인을 빼고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한다. 이런 거를 서명대리라고 하는데 요 경우는 그 판례 요 경우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주어져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 말이야. 근데 지금 DP 넘겨서 101페이지의 기억번의 판례는 요 대리인이 사수를 써서 자기가 마치 본인 것처럼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행위 했다.
요 경우는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요 대리인에게 언론법문의 서명대라고 비습을 하는데 본인 거점 행사하고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했으니까 요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이게 양자 본질적인 차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려면은 일단은 표현대리도 대리행위니까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야지 표현대리도 성립되고 본인에게 책임 물을 수 있는 것인데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다시 하게요. 이게 표현대리의 가장 기본이야. 표현대리도 대리행위 일종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있어야지 표현대리도 성립 본인에게 책임 묻는 것이지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적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야. 그러면 여기 지금 사수를 써서 운운한 이 판례는 이 대리인에게 기본적인 대리권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그 말.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표현대리도 원천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없으니까 서명대리 81페이지에 쓰였는 거하고 구별 잘하라 그 이야기라고. 따라서 거기 기억번의 판례 101페이지 기억번의 판례는 자신이 마치 본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거는 서명대리와 똑같아요. 본인 명의로 법률을 했고 그 대신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그 말이야. 대리권이 없는 경우니까. 따라서 서명대리는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잖아. 대리권이 있는 경우고. 근데 이 경우는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행위자에게 기본 대리권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대리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리행위라고 볼만한 행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표현대로도 성립이 안 된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 뜬금없이 밑에 판례 1, 2번이 나왔는데 이게 또 요즘 시험에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지금 왜 판례가 시험에 요즘은 쏟아나온가 이게 물어봤을 때 처음에 나와서 다 틀고 나왔는데 그 이유가 설명이 되었었는데 그냥 뜬금없이 시험에 나오니까 거기다 1, 2번 지금 똥싸대기 써놨는데 지금 주의할 것이 뭐냐 그러면 방금 가르쳐준 기억본 판례는 대리인이 마치 본인 것처럼 행세해서 본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지금 법률을 하는 케이스라고 말이야. 그런데 박스 속에 들어있는 1, 2번 판례 요거는 좀 절대 속으면 안 될 것이 요즘에는 이제 학교권에 들어간 사람 이런 데 속아가지고 틀린 사람 없겠지만 지금 이걸 구별 잘한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교재를 보면 민법 교재를 이 책도 마찬가지. 거기 왼쪽에 보면 권한로만 표현들이 의인안에서 동그라미 예 들어오는 것 보세요. 이 예가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해요. 대한민국 모든 교재에 가장 모델이던 백인부 사례니까 본인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빌려선 대리권을 가지고 나아가 담보 설정하는 대리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권한을 넘어서서 토지를 매도했다. 됐나요? 이게 대한민국 모든 책에 쓰였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을 찾았나요? 의인안에서 동그라미 2번을 보라 그 이야기. 지금 이 사례가 대한민국 모든 중개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민법 교재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로 사례가 써졌다 그 말이야. 이게 담보 설정한 대리권이었는데 권한 넘어서다 보존소에 부동산 매각했다. 이 사례인데 문제는 이제 이런 거란 말이야. 담보 설정한 대리권 줬다. 근데 얘가 이제 아예 매각했다. 이게 이제 126 권한을 넘은 표현다 성립된다. 이 책에도 좀 이해가 되어졌는데 요 경우하고 똑같은 판례가 지금 박스 속에 101페이지에 2번 판례라고 말이야. 뭐 1번도 똑같은 거 2번 판례란 말이야. 그래 구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야. 101페이지에 2번 판례는 권한로만 표현다 성립이 안 된다고 지금 쓰여 있으니까 구별 잘하라고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말이야. 다음 칠판.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이런 거 틀리면은 빵점 맞게 됩니다.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는 다 틀리고 나왔다 말이야. 지금 칠판. 여기 지금 의인안에 쓰였는 담보자 대리권 주었다. 요 판례는 요게 전제가 되는 거야. 나는 갑대리 내려 현명이 돼 있다 그 말 이렇게. 그러니까 얘한테 기본 대리권 있고
고난을 넘어섰고 이게 대리행위에 해당되니까 고난을 넘어 표현들이 성립된다 이 이야기인데 거기 박스 속에 들어있는 판례들은 요 이야기라고 말이에요. 갑이 또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담보 설정을 한 대리권을 주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설명드려야 돼. 설명. 우리나라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다시 하게요. 지금 세 번째 이야기요. 120조 고난을 넘은 표현들의 의인안에 쓰였는 사례가 이 이야기란 말이에요. 담보증은 대리권 주었다. 매각했다. 이렇게. 이거는 고난을 넘은 표현대에 성립한다. 이 모델되는 이 사례가 대한민국 모든 민법규제 126조 사례를 얘가 되는데 요 경우는 갑대리 느려 이게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대리 행위고 그러니까 고난을 넘은 표현대 성립한다. 이 이야기인데 지금 판례 들어있는 그 박스가 되는 판례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담보증은 대리권 주었어 이렇게. 그냥 대리권을 주면 우리나라는 과거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 일처리 원만하게 잘하라고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대리인에게 교변해 놓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말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대리인이 무슨 짓을 했느냐. 그 서류를 이용해서 이 토지에 대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따겠다는 거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평하고 이 토지에서 매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간성으로 보면 우측 사례는 왼쪽 사례가 거의 똑같은데 요거는 116조 표현들이 성립되는데 요거는 원천적으로 고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요 경우는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다. 왜 아니냐. 요 경우는 을란애가 자기에게 지금 얘 본인이 서류를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거부했더니 그걸 이용해서 이 토지에다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매매했다는 거는 자기가 소유자로서 매매했다는 거. 바꿔 말하면 갑대리인으로 이 경우도 표시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리행위가 아니고 이 경우에 상대방 입장에서도 얘가 등기 이전한 다음에 다시 원래 팔아달라 그러면 얘가 토지에 등기 이전한 거 아니에요? 그 말 안 하셨죠? 갑대리인으로 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거라고. 근데 이 경우는 지 앞으로 등기를 이전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고 말이야. 그 서류를 이용해서. 다 지가 소유자인 것처럼 매매했기 때문에 갑대리인으로 표시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라고. 그럼 대리행위 아니면 원천적으로 표현대리는 성립될 수 없는 거야. 얘도 얘가 대리인으로서 매매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등기 전 받아서 매매했으니까 소유자로서 매매했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난을 표현대 성립이 안 되니까 요즘에 이거 사례 등으로 하도 물어보는데 이런 거 틀려버리면 정말로 공부 형편없이 한 사람이라고. 10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는 이거하고 헷갈려서 틀린 거는 이해가 가지만 합격권에 들어가면 요즘 시험 이런 거 틀리면 정말로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정리 잘 하시라고. 따라서 그 판례 두 개를 물어본 이유는 여기 판례 1, 2번 두 개 1번도 마찬가지고 전부 대리인이 지 앞으로 뭐 했다? 등기 전했다. 그 구절을 잘 찾으라고 말이야. 따라서 그 1, 2번 판례는 대리인이 누구 명의로 법률을 했다? 본인 명의 말고 대리인이 자기 자신 이름으로 법률을 했다. 그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들에게 원천적으로 성립될 여지가 없다. 그 이야기니까. 특히 거기 2번 판례는 의인안에 쓰여있는 2번 그 사례 모델에 대한 A하고 구별 잘 하시라고. 왜 이걸 냈을 때 틀렸는가 잘 생각해 가면서 사례 문제 볼 때 잘 보시면 현명이 돼 있지 않으면 요거는 현명이 돼 있으니까 대리인이고 현명이 돼 있지 않으면 이게 대리인이 아니라고. 원천적으로 요거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법률을 하는 경우니까. 그 이유를 그 판례에다 써놓고 예컨대 판례는 이런데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시험에다 동사대까 아무거나 써라 넣어버리면 굳이 하냐고 그걸. 그 다음 이 경우는 이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왼쪽 사례와 관련해서 요거는 이제 현명이 되어 있으니까 120개 못 드리는 사례고 요 경우 이제 마지막으로 이 을에게 이 부동산 매각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이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관련해서 견해들이 있는데 중개사는 뭐 통설에 따라서 해결하면 되니까 이게 선의무과시라고 동일하게 해석하면 돼요. 요 을에게 부동산 매각한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고 모른 데서 과실이 없을 것 선의무과시를 해결하면 되고 125조
129조 표현들 다 맞추니까 상대방은 선의무과실의 표현들이 성립되니까 이거는 이제 공통적인 요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선의무과실 정당한 이유가 있냐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이걸 직업도록 물어보니까 당연히 행위시를 기준으로 대리 행위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여부 선의무과실 여부를 판단하면 되니까 계약 체결 당시에는 얘한테 대리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으나 선의무과시였지만 계약 체결한 이후에 악이 알았다. 그러더라도 표현 들어가 성립 얘한테 책임 물을 수 있는가 이야기인데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니까 선의무과시면 되니까 나중에 얘한테 대리권 없다는 걸 얘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표현들의 성립에 지장이 없다 그 이야기니까 동그라미 니은번 정리 잘하고 나머지 집에 가서 있고 효과 집에 가서 있고 문제는 거기 효과면에 동그라미 이번에 보면 묵건대령이가 된 경우 그 수권의 범위를 초과한 묵건대령이 전부 무효가 아니라 그 수권 범위에서는 번외견이 효력이 있다 해놓고 판례 사례가 나왔는데 요 판례가 그 위에 1번 판례 그 앞구절 밑에 판례 사례 두 줄이 위에 판례 내용이 다시 중복 들어가고 삭제해야 돼. 밑에 판례 처가 남편의 승낙 없이 몰래 남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서 권리증 인감 등 인감 증명 찾았나요?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본인이란 말이 나왔죠? 말이 안 맞잖아. 방금 1번 그 구절은 그 위에 4줄짜리 판례 있죠? 거기에 구절이 지금 잘못 들어갔다고 또 중복해서 그러니까 그걸 삭제해야 된다고. 뭐 많이 알아듣었어요? 시험에는 이제 이 판례는 거의 안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밑에 보면 본인이 거기서부터 이 판례 내용이에요. 그 삭제하고 앞에 두 줄은 본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2천만 원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얘가 고난을 넘어서서 얼마 빌렸다. 뒤에 보면은 3천만 원 빌렸다 이렇게 돼 있죠. 1억 3천만 원 빌렸다고? 그럼 원래 2천만 원 빌릴 수 있는 대리권이 있잖아. 그럼 그 2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본인이 책임진다. 요런 판례라고. 제 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앞에 두 줄 삭제하시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예요.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료문 편대 성립되는가?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데 이에 관해서 별도로 좀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는 딱 한 줄 써졌어. 그게 어디에 나왔냐 그러면 100페이지 보면 성립요건에서 니은번에 보면 공법상의 대리권이나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다 쓰였죠. 잤나요? 요 판례가 또 요즘 아주 중요한데 그 한 줄 써놓고 뭐 설명이 없다고 말이야. 다 이에 관해서 생활 상식이니까 지금부터 몇 가지만 살펴보자 말이야. 지금 일상가사 대리권을 했을 때 여기 일상가사라고 하는 것은 혼인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통상의 가사를 일상가사 그래. 실무상으로 이게 워낙에 분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독자처럼 설명이 좀 많이 돼 있어도 책에. 방금 읽어본 그 구절 딱 반 줄 지금 써놓고 말아버렸다고 말이야. 그럼 읽어본 사람 뭔 말인지 알아듣냐 말이야. 혼인생활을 유지에 필요한 통상가사 일상가사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려면 생활 필수품을 구입한다든가 또는 집이 없는 사람은 주거용 가옥을 임차한다든가 부부간의 일방이 몸이 아프면 병원에 진료를 판다든가 몸 아픈 거 고쳐야지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일상가사 그래요. 생필품을 구입한다, 주거용금을 임차한다 또는 병원 진료를 받는다. 이런 일상의 가사에 대해서는 부부 상호간에 대리권이 주어졌는데 이런 거를 일상가사 대리권 요리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갑이 남편이다. 이 처가 쌀 가게 가서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산다. 쌀 한 가마니 외상으로 산다. 그러면 이 경우에 부인이 쌀가게 쌀 한 가마니를 외상으로 산다. 요게 남편 갑을 본인으로 해서 처가 뭐하고 있는 것이다? 대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를 일상가사 대리학 한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 외상값에 대해서는 남편도 처하고 같이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진다. 이런 거를 일상가사 대리학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이걸 묻고 있다고 말이야. 지금 이 부부 상호간에는 물론 갑을 처로 하고 남편을 처를 본인으로 하고 남편을 대리해도 마찬가지로 서로 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주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 묻고자 한단 말이야. 지금 이 처에게는 혼인했으면 다 일상가자 대리권이란 대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상가자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매각을 했다면 또는 담보로 정화 돈을 빌렸다 그 말이야. 그런 경우에 이 처가 남편 명의 부동산을 처분한 것 또는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린 것 이 행위에 대해서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경우도 126조 권한로문 표현도 성립되는가? 요게 이제 실무상으로 워낙에 분쟁이 말씀해서 판례가 발달했고 시험에서 자주 물어본다는 건데 그럼 126조 표현대로 성립되려면 이 처에게 기본 대리권이 주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처한테는 기본 대리권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 일상가사 대리권이라고 말이야. 근데 여기 남편의 부동산을 매각한다거나 담보로 제가 돈 빌린 것은 일상가사 대리의 범위를 넘어선 거라고 말이야. 따라 결국 이게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로문 표현대로 성립되는가? 요걸 묻고 있는 건데 통설 판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씩 사안에 따라 틀리지만 우리 시험 문제 이 정도 수준으로 물어보니까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로문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통설 판례니까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점검하고 특히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은 임의 대리권이 아니라 이거는 법정 대리권이요. 왜 그러느냐? 이 경우는 이제 이 사례 같으면 남편이 처에게 쌀사라는 대리권 준 적은 없고 부부라는 신분 관계에서 당연히 처에게 이런 일상가사 대리권이 주어지니까 민법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임의 대리권이 아니라 법정 대리권에 해당이 돼요. 특히 요게 이제 요 갑을 처라고 바꾸고 요즘에는 이제 요거는 남편을 지금 본인으로 하고 처가 일상가사 대리권 기본적으로 권한로문 표현 성립하는가? 과거에 70년대 80년대까지 이런 사건들이 실무상으로 필비졌어요. 신문에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근데 이제 요즘에는 거꾸로 된 경우 이 처를 본인으로 하고 남편이 이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처음 명의 부동산을 매각했다 담보로 해야 이런 사건들도 많이 생기는데 이런 경우도 원리는 똑같다는 것. 남편도 일상가사 대리권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상가사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에서 권한로문 표현대로 성립되는가 이런 내용이고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판례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는 아직 여러분 시험에는 안 나오고 나중에 실력이 쌓이면 가르쳐주기로 하고 그 다음 대리권 소멸의 표현 아까 무슨 내용인지 가르쳐줬고 시험 관련해서는 103페이지 중간에 판례가 하나 나와있어요. 여기 129조 표현들에서는 요 판례 하나만 계속 반복 출제하니까 그 하나만 좀 신경 쓰면 되는데 이걸 시험에서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물어볼 만한 이유가 있겠다고 묻는다는 건데 지금 129조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로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과거에는 대리권이 있었지만 대리인을 할 당시에는 그 대리권을 소멸하고 없애야 되는데 지금 그 판례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라고 말이요. 지금 이 을이 과거에 가부 대리인이었어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여기 핵심 포인트 소멸한 후에 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다고 말이요. 그런 다음 이 복대리인이 상대방하고 대리행위를 했을 때 이 경우도 129조 대리권 소멸의 표현대 성립되는가 이걸 묻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129조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거죠. 왜냐? 이 복대리인을 보라고 말이야. 얘가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기 때문에 대리권을 소멸한 후니까 복대리인 선임한 게 뭐예요? 따라서 얘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있을 턱이 없다고 말이야. 대리권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 선임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이전에 대리권이 있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129조 표현들이 성립이 안 돼야 되고 만약에 판례 결론이 이렇게 되면 시험에 안 냈을 거라고 말이요. 그런데 거꾸로니까 시험에 낸다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도 129조 표현들이 성립된다는 게 판례인데 이유가 뭐냐? 이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이 경우에 지금 이 을이 상대방하고 계약체를 하면 이거는 두말할 것 없이 129조가 성립이 돼요. 얘는 옛날에 대리권이 있었고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했으니까
근데 얘는 이자가 대리권을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했다 그래서 얘는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안 된다라고 원칙 그대로 가정을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 두 사람 중에 누가 묵권대리를 했느냐에 따라서 얘가 하게 되면 129조가 성립되니까 요거는 본인이 책임지고 요거는 129조가 성립이 안 되니까 본인이 책임 안 지고 그러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묵권대리를 했냐에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되기도 안 되기도 하니까 거래 안전을 해친다는 거.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쩔 수 없이 대리인이 대리권이 핵심 포인트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을 했다 하더라도 이자가 대리인을 하게 된 경우는 얘가 대리인이 한 경우나 마찬가지로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된 것을 보자 그 말이야. 따라서 이 행위나 마찬가지로 이 행위에 대해서도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자. 요게 그 밑에 그 판례. 따라서 실제로는 이 복대리인에게 이전에 대리권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29조 표현대리가 성립된다. 이 특징 때문에 물론 이 판례에 대해서는 학자들도 그래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거래 안전을 위해서라면 양자 동일하게 취급해야지. 이렇게 수긍하는 편이에요. 이 판례에 대해서는. 따라서 시험에서 이거 하나 129조 이거 하나 물어보니까 정했다고 하고 그 다음 표현대리 효과에서 본인은 표현대리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표현대리에서 보호받은 상대방은 요런 말. 지금 이 병이자 표현대리가 성립다 치고 이 의리 묵권대리인 대령이랬다. 얘가 이제 직접 상대방. 얘가 이제 선임 무과실이면 표현대리 성립 본회계 책임 묻고 얘는 이제 직접 상대는 보호가 되겠지만 한 단계를 더 나가서 얘가 다시 양도를 했을 때 이런 일이 전득자가 그러는데 얘의 경우는 표현대리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표현대리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 그 이야기요. 표현대리 규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자는 누구만 보호받느냐. 이 묵권대리인과 직접 거래한 직접 상대방에서만 보호를 받는다. 요거 점검 따가고 그 다음에 시험에서 앞뒤로 출제하는 것은 동그라미 3번이에요. 이거는 내가 저번 시간에 이걸 가르쳐 줬어요. 지금 우리 민법상 압도적으로 출제하는 동그라미 3번 이 경우도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도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요걸 묻는 판례인데 저번 시간에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 딱 나오면은 불법행위 아니면은 채무불이행 떠올리라고 내가 신신당부 이거 연구해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채무불이행의 경우는 채무자가 불법행위는 가해자가 각각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과실상계 법리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런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울 때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범했다. 교통사고를 냈다. 근데 요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 그러면 얘한테 총 1,000만 원 손해가 생겼는데 피해자에게도 이제 과실이 있으면은 그 과실을 돈으로 환산을 해서 300 정도 되더라. 그러면 1,000만 원에서 300을 상계 빼죠. 그런 다음에 700만 원만 물어줘라. 이런 게 과실상계 법리란 말이야. 과실상계 법리는 우리 민법에서 어떨 때 적용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냐.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부터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이 된다 그 말이야. 여기 정리 잘하고 그랬죠. 이때 과실상계 법리 정리. 그런데 여기 이제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 것은 요건을 갖췄다. 시험에서 가장 많이 출제는 담보 설정하는 대리권 줬다. 기본 대리권. 갑대리인 의뢰에서 권한을 넘어서서 매매를 했다. 그러면 얘한테 정당한 이유가 있다. 126조 권한을만 표현대리가 성립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얘에 대해서 이제 표현대리 책임을 물어요. 그럼 여기서 표현대리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이 계약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이행하라. 이 계약을 이행하라는 이행 책임을 묻는 것이지 책임 묻는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야. 이 계약을 직접 이행하라. 이행 책임을 묻는 거야. 따라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이 되는 과실상계 법리 같은 것은 이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야. 번역의 책임다. 책임은 무슨 책임 묻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야. 손해배상 책임 묻는 게 아니라 계약을 직접 이행하려면 이행 책임을 묻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되는 과실상계 법리 같은 것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법의 기초요. 그래서 하도 물어보니까 정리 반드시 하시라고 말해요. 다시 할게요. 근본적인 것을 깨우쳐야 돼. 그래서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다시 정리 따박따박하고, 이 과실상계 법리는 불법행위나 채무로 발생이 되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적용이 되는 법의 기본 원리라는 것. 이행책임 물을 때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 이게 법의 기초라고. 그 다음 표현대리도 아까 서두에 전제에서 기본적으로는 무권대리 일종이기 때문에 이 표현대리 요건을 아무리 천반만 갖췄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거는 무권대리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따 뒤에서 나오게 될 무권대리에 관한 일반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사례 문제 풀 때 유념해야 되니까. 표현대리 요건을 천반번 갖췄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전제를 했죠. 학설 판례는 표현대리를 무권대리 일종으로 본다고. 따라서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이 똑같이 적용이 되니까 본인은 협의의 무권대리처럼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 다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그런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와 관련해서 협의의 무권대리는 글자 그대로 대리인에게 외관상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전혀 나타나 보이지 아니한 경우를 협의의 무권대리 그러는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표현대리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표현대리 주장하지 않으면 그것도 협의의 무권대리 취급하는 거에 똑같이. 그러면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경우였는데 협의의 무권대리는 부, 자, 토지 소유자 이 자식놈이 사업하다 쫄딱 망했다 해서 이제 아버지에게 땅 좀 팝시다. 아버지가 노후 거절하니까 아버지의 대리인하고 사청하고서 무단으로 아버지 소유 토지를 매각을 했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협의의 무권대리. 예컨대 125조 표현대리가 성립이 되려면 아버지가 상대방이 될 자가 내가 내 새끼한테 내 땅 팔았다는 대리권 줬으니까 자네는 내 새끼하고 매매해서 대리권 줬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한다. 그런 사실 없고 126조가 성립되려면 이 자식놈에게 최소한 기본적인 대리권이 주어졌고 권한 넘어서 매각해야 되네. 기본 대리권 주어지지 않고 129조가 성립되려면 이 자식놈이 과거에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어 그런데 그런 적이 없고 따라서 결론 외관상으로 대리권 있는 것처럼 전혀 나타나 보지 아니한다라서 이런 걸 협의의 무권대리. 그럼 협의의 무권대리는 항상 원칙을 전제하라는 거.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이게 기본 원칙. 이걸 명확히 전제하라는 거. 표현대리하고 반대로. 표현대리는 이제 얘한테 외관상 대리권 있는 게 나타나 보이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겠지만 협의의 무권대리 그 반대로 원칙 본인은 하등 책임질 이유가 없다. 명확하게 전제를 딱 하라 그 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쭉 줄기 전개가 돼요. 이것도 이제 협의의 무권대리도 무조건 하고 본인은 추인 거절권 갖고 상대방은 최고 체력권 갖는다. 요리 왜 갖고는 안 되고 왜 이런 권리들이 본인하고 상대방 인정이 되는가. 그 줄거리 스토리를 딱 잡고 거기에 대해 살 붙여야 된다는 거야. 이따가 살펴보라고 좀만 쉬었다.